서부극을 보면 간지나는 모자를 쓰고 가죽 잠바와 바지를 입은 채 한 손에는 권총을 들은 간지 폭풍의 사나이가 대개 주인공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들을 카우보이라고 부른다. 또 영화에서 보이는 카우보이는 항상 백인이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이 카우보이를 백인만 할 수 있는 고급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카우보이는 엄청난 극한 직업에다가 유색 인종들이 대다수인 직업이었다. 영화에서 보는 카우보이는 창작의 산물인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 텍사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 지역은 넓고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스텝 기후라서 농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었고 풀이 많아 사람보다는 소가 살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곧바로 농민들은 목축업자로 전환해서 너도 나도 소를 키워대기 시작했고 결국 서부 전체가 소를 키우게 되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서부인 한 명이 소 10마리를 키우는 수준까지 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소는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다. 바로 소값의 추락이었다. 소를 너무 많이 키운 나머지 19세기 중반이 되자 이 지역에서는 소값이 3달러까지 하락했다. 결국 소의 유지비가 판매 시세를 넘어버렸고 많은 농민이 다시 농사로 돌아오거나 동부지방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도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부에서 소값이 싸다면 소들을 데리고 동부에 가서 팔기로 한 것이다. 당시 미국 동부는 소 한 마리당 100에서 300달러로 시세가 매우 높았고 농장주들은 소를 동부로 몰고 가서 팔기로 했다. 때마침 남미와 멕시코에서 소떼를 몰고 다니던 목동인 가우초가 대량으로 실직해서 미국으로 올라온 상태였고 농장주들은 이들을 대거 고용해서 소떼를 몰게 했다. 이것이 바로 카우보이의 시작이었다. 중남미에서 온 가우초의 대다수가 히스패닉이었고 백인 카우보이는 있더라도 매우 극소수였다. 카우보이들은 얼핏 보면 그냥 소떼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떼를 몰고 다니는 게 엄청난 고역이었다. 미국 서부의 환경 특성상 카우보이는 탈수증과 일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고 황무지의 모래먼지와도 싸워야 했다. 또 황무지에서 카우보이를 죽이고 소를 빼앗으려는 강도들도 창궐해서 그들을 항상 경계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다. 이에 카우보이들은 원주민들마저 경계해야 했고 너무 조심할 게 많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질환에 많이 걸렸다. 게다가 이 고생을 하면서 어찌어찌 소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는데 성공했더라도 카우보이들의 임금은 엄청나게 낮았다.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이나 당시의 노동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 근무 환경 등이 주 이유였다. 이렇게 카우보이는 엄청난 극한 직업에다가 월급도 적은 기피 직업이었다. 카우보이들이 월급의 분노에 강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이런 카우보이가 현재의 이미지가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 당시 미국은 싸움질이 주 내용인 판타지 소설이 범람했었고 이 소설들은 주로 미국 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했다. 그 때문에 카우보이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주인공 버프로 이들은 멋있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서부극이란 장르가 되어 영화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만연했었던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들은 대다수가 백인 배우가 연기하는 카우보이였고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내려와 현재의 카우보이상을 형성한 것이었다. 어쨌든 카우보이들은 적은 보수를 받는 유색 인종용 극한 직업이었으나 미국의 서부 개척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 덕분에 미국 서부인들이 파산하지 않고 소를 동부에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결과 소득 수준이 좋아져서 더 많은 개척민이 서부로 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실상 그들이 미국 서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공을 알아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카우보이는 현재 미국인의 혼이자 정신으로 여겨지고 있고 많은 창작물에서 카우보이가 정의의 사도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창작물의 카우보이는 전부 백인이지만 말이다.